네, 이번 주말이죠.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. 북한은 지금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과연 미사일 발사는 할까요, 안 할까요?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. 교수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북한이요, 올해 당 창건일 행사에 유난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그 네. 이유는 뭡니까? 우선은 당 창건 70주년입니다.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. 올해가 70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북한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지금 4년째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. 네. 이 집권 4년째를 맞이해서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감 있다, 이런 것들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 당 창건 70돌 행사를 지금 북한은 두고 있다.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상당한 그 공을 들이는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저희가 지난달에는 이제 이 중국 전승절에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받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습니다. 북한이 이번 당 창건일 행사에서 가장 핵심이 또 열병식이라고 거론되는데요. 네네. 이 열병식 위에서 북한군이 지난 7월부터 평양 인근에서 연습을 했다고도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? 지금 이제 평양 인근의 미림 비행장에서 연습을 북한이 하는데요. 네.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군은 할 때 네. 그 주요 우리 무기들이 그 성남 서울 비행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광화문까지 오는 그런 코스를 보통 밟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 열병식의 준비는 미림 비행장,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북한의 군사 비행장입니다. 네. 이 비행장에서 그 연습이 이루어진다.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의 전투기, 그다음에 포병, 지금 장거리 로켓으로 우리가 좀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그 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. 네. 상당히 지금 북한에서는 열병식에 그 참가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상당히 그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, 이렇게 네. 지금 알려지고 있고, 그 과정에서 여러 북한의 무기들이 선을 보이는 이런 정도의 이제 준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열병식을 우리가 유심히 좀 더 지켜보면 북한의 현재 어떤 군사적인 수준이랄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교수님, 이 열병식 네. 외에요? 또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나요? 일단은 열병식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, 확인할 만한 것들은 이제 북한에서 대규모 이제 불꽃놀이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그런 불꽃놀이를 했었고, 그다음에 이제 무도회가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이루어지고, 네. 또 학생들의 매스게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의 모란봉악단이나 그다음에 청봉악단, 그다음에 공훈국가합창단, 이들이 축하 공연을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, 네. 사진전이나 미술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창건 70돌에 대한 북한의 어떤 축제 분위기의 고조, 이 부분은 상당히 북한이 신경 쓰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열병식, 군사 행사 외에는 또 이제 문화 행사들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요. 자, 우리 관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. 이 북한이 당 네네. 창건일에 맞춰서 과연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지 혹은 네네. 핵실험을 할지 이게 네네.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은 특별한 징후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 창건 70돌인 10월 10일 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,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양 인근에 있는 군수공장에서 동창리까지 그 미사일을 운반을 해야 됩니다. 그 거리가 한 230km 정도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창리에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료 주입을 하는데 그 며칠의 또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다, 이렇게 보면
10월 10일에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.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네.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곧 개최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행사 때 로켓 발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로켓 발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부담도 또 한편으로 있다.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 발사를 했을 경우에 북한의 상당한 또 경제 압박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북한은 그 로켓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네, 또 주목받는 것이 이제 북중 관계인데요. 중국 네네. 정부가 이번 그 행사에 서열 네. 5위인 류인산 공산당 상무위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최고위급 인사인데 북중 네네. 관계 회복 가능성 있습니까? 그 부분은 이제 류인산 당 상무위원,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권력 서열의 5번째입니다. 네.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. 이것은 결국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고 네.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좀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중국 쪽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차원의 그 류인산의 방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중 관계를 좀 풀어가겠다.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.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류인산 상무위원의 평양 방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 방문이 그 장거리 로켓 발사랄지 또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. 북중 관계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네. 어쨌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행사 주말이 지나가면 또 이제 네. 한미 정상회담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네. 이게 이산가족 상봉은 잘 될까요?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실제 그 제대로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네. 만약에 지금 북한이 10월 달에 발사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. 남북 관계도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앞으로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그런 무력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알겠습니다.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.